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연일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가 계속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6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는 물론 화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추위 걱정도 없겠습니다. 현재 포항의 기온은 13.1도로 어제보다도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은 오후부터 구름 없이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오늘 오전에는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도 기온 변화가 급격할 예정입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오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났는데 40시간 만에 실종 선원 6명 가운데 1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 선원은 사고 당시 뒤집힌 선박 내부 창고에 남아있던 공기에 의지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또 다른 선원 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선이 전복된 경북 경주시 간포해상입니다. 높은 파도 속에 해경 잠수사 3명이 뒤집어진 선내로 진입합니다. 어선과 엉켜있는 그물을 걷어내고 배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선원 1명을 구조합니다. 기관장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선원이며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난 19일 어선이 전복된 지 40시간이 지나 구조된 겁니다. 의식은 있었는데 이제 의사소통은 조금 힘든 상태, 그리고 저체온증 증상이 이렇게 좀 많아 보였고, 그래서 응급조치하고. 해경 조사 결과 이 선원은 사고 당시 어선 내 창고에 들어갔다 탈출하지 못했는데 창고 안에 에어포켓이 유지되면서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1명은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사고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4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전복된 선박 주변에 저희 어망과 어구가 넓게 떠다니면서 얽혀 있어서 실종자 수색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여전히 2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어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경주시 간포읍 동쪽 42km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에는 한국인 선원 2명과 베트남 선원 3명, 중국 선원 1명 등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월성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는 보고서 내용 단독으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포항 MBC 취재 결과 한국수력 원자력은 이미 10년 전 월성원전의 오염수 누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무시됐습니다. 장미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983년 상업 가동을 시작한 월성원전 1호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이라는 점에서 한국수력 원자력도 주기적으로 오염수 누출 여부를 확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월성원전 1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수원이 이미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수력 원자력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 1호기 바로 옆에 있는 SP2 지하 관정에서 측정된 삼중수소의 농도는 최대 1864 베크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수원은 SP2에서 측정된 삼중수소 농도가 다른 지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면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비음용수 제한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1호기의 배관이나 구조물에서 오염수가 누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경고했습니다. 누설을 초기부터 제대로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쪽에 제대로 된 시설 투자도 안 하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누설이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이 같은 우려는 1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월성원전 주요 시설이 군데군데 금이 가고 오염물질이 흘러나와 심지어 경주 앞바다로까지 유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주변 주민들은 물론 월성 원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3천여 명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문제점을 그걸 10년 가량 이 방치해 놓은 바람에 상황을 악화시킨 거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에 대해 한수원은 사용 후 연료 저장소와 지하 배관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시행하고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모래사장 유실과 도심 공동화로 쇠락의 길을 걸었던 포항 송도에 본격적인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특히 첨단해양산업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서고 30여 개의 연구기관과 기업이 입주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송도의 경제활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환 기자입니다. 모래사장 유실과 도심 공동화로 침체됐던 포항 송도. 지역 발전을 갈망하는 주민들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본격적인 도시재생 사업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송도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방향은 경제 기반형으로 이 사업의 핵심 시설인 첨단 해양산업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섭니다. 197억 원이 투입돼 9,000제곱미터 땅에 지상 9층 규모로 내년 완공 예정입니다. 최첨단 IT 기술과 융합된 해양 레저 산업, 해양 수산 기자재 산업, 해양 관광 산업 등을 관련된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입주 기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30개 기업과 15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 R&D 센터 자체는 우리 해양 레저 산업 또 관련된 레저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 최초로 여기에서 포스텍과 또 로봇 융합 연구원 이런 경북도는 R&D 센터와 도서관, 문화센터 등을 복합시킨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만들어 다양한 공모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 내에서 38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정 투자만 해도 7,200억 원 규모입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일자리와 문화공간을 늘려가겠습니다. 이번 센터 착공에 이어 다음 달에는 구 포항수협 냉동창고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됩니다. 다시 활력 넘치는 송도의 옛 모습을 찾는 부활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그동안 제2대구의료원 건립에 부정적이던 대구시가 지난 18일 기존 입장을 돌연 바꾸면서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제2의료원 건립이 한발 내딛게 됐습니다만 공공의료 확충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대구의료원 필요성을 최근까지도 인정하지 않던 대구시가 코로나 사태 1년을 맞아 찬성 뜻을 밝혔습니다. 유일한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에 올해 예산마저 삭감했던 대구시가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병상 규모와 같은 구체적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2의료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연구를 맡겨보겠다고 밝힌 수준입니다. 몇 병상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립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감염병 대응과 제1의료원과 제2의료원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될지 이 부분들에 대한 전문 용역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제2의료원 건립을 요구했던 시민사회단체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연구기관이 연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의료기관 특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에 중점을 둘 경우 건립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저소득층을 우리가 돌보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무료로 진료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좀 흑자를 내기가 힘든 구조잖아요. 그래서 대구경북연구원보다는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전문 용역기관에 꼭 맡기는 게 좋겠다는. 이와 별도로 대구시가 적극 유치에 나선 감염병 전문병원은 기존 병원의 음압 병상을 40-50개 늘리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수도권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유치는 불투명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은 대구시가 뒤늦게 제2대구의료원 건립 의사를 밝혔지만 공공의료 확충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경주 화랑마을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18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육부촌과 야영장 예약을 받고 있는데 40여 개 단체가 예약을 했고 매주 토요일 국궁체험도 재개됐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수용 인원의 50% 이내에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열린 영덕 대게축제는 다른 지역 참여가 대부분이었고 재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대 서철현 교수가 영덕 대게축제를 분석한 결과 축제 참여자 중 97.8%가 다른 지역이었고 이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43.5%를 차지했습니다. 축제에 다시 참여한 비율은 47.8%, 연령대는 30에서 40대가 65.2%로 나타났고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점 만점에 6.53점으로 지난 2019년에 비해 1.55점 상승했습니다. 연일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가 계속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6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는 물론 화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추위 걱정도 없겠습니다. 현재 포항의 기온은 13.1도로 어제보다도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은 오후부터 구름 없이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오늘 오전에는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도 기온 변화가 급격할 예정입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오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